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이름도 유명한 목회수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땠는지 반갑게, 3월이죠, 그죠? 그동안 우리가 기초과정, 입문과정 배웠고, 기초과정 배웠고,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로 업을 시켜서 교과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오늘은 22페이지부터 공부를 하면 돼요. 22페이지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은 있잖아요. 크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5장. 그러니까 1장은 서론이에요. 서론인데 이거는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1장은. 그러니까 1장은 용어 정의를 배웁니다. 용어 정의.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통과를 하면 되고, 이제 2장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며,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거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예요.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죠, 그죠? 소유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 일어날 때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요래 되어졌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1장은 서론이니까 시험에 안 나오거든. 그럼 2장은 제목은 지적이에요. 그 지적이 뭐를 배우느냐? 요 토지의 표시를 배우는 겁니다. 요게 2장. 그럼 3장은 뭐를 배우느냐? 지도 공부를 배웁니다. 지도 공부. 요게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럼 4장은 뭐를 배우느냐면 2장에서 배웠던 토지의 표시 요 6개 중에 한 개라도 변할 수 있다. 이체. 요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4장에서는 토지 이동. 요게 변하는 거를 배우는 변하는. 그럼 이제 5장에서는 토지의 표시에 요렇게 나왔거든. 요 위에 세 개는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나 면적 경계 좌표를 지도 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그래서 5장에서는 청량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시법은 등기와 지적과 등기로 크게 나누어져 있거든. 그럴 때 등기는 있잖아요. 권리관계만 공부를 하면 돼. 그 말은 등기는 어느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특정 부분에 집중이 돼 있어. 집중이 돼 있어. 막말로 말하면 반은 시험에 안 나와. 반만 시험에 나와. 오케이? 그런데 지적은 고루고루 출제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루고루 3-4문제씩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다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요 토지의 표시 있죠.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배우러 가는 겁니다. 이게 지적이 되는 지적. 그런데 처음에 이제 뭐를 배웠냐 할 때 22페이지에 보면은 1번에 보니까 토지의 등록 이래 나와 있죠. 토지의 등록. 그러니까 요게 3년에 한 번 지문으로 띄우는 겁니다. 독자적인 한 문제가 되기는 곤란해요. 그럼 거기서 토지에 등록할 때 등록자만 동그라미 치보세요. 등록자만. 그럼 1회 공부를 하세요. 이 토지의 등록을 풀이하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줄여서 그냥 토지의 뭐다? 등록.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한 개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을 다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올려요. 자동차를 샀지. 차량사업소에 가서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대한민국에 토지가 있거든. 이게 약 5천만 필지가 있다고 본다면 그 5천만 필지의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놔야지. 그래야 그 지적 공부를 보고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가장 쉽게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장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됐죠? 그러면 그 등록은 누가 하느냐? 그냥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 됐죠? 자, 그럼 첫째 줄로 딱 가보세요.
토지의 등록일이 나오죠. 자,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둘째 줄에 지력공부의 등록만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이건 답만 딱 외울 때 누가 등록한다? 국장. 이러면 그 국장이 국가다, 국가이다, 국가. 이러면 되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오세요. 2번에 보면은 등록 방법 이래 나오죠. 그죠? 그러면 1번에 먼저 보세요.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2번에는 직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들 항상 지적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청을 하느냐, 하나는 직권을 하느냐. 여러분들 직권은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는 게 직권이에요.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는 게. 그러면 가장 쉬운 예로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돼. 대장 다 고쳐야 돼. 주민등록 다 고쳐야 돼. 이거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한다. 관공서에서 알아서 고쳐준다. 알아. 그게 직권이다 이 말. 그럼 항상 틀을 딱 잡을 때 지적에서는 신청과 뭐로 나온다? 직권. 이러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신청으로 갑시다. 지력공부에 등록을 한 지번, 지분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의 이동. 있을 때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소유자. 끝에 자 신청을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세요. 받아 밑줄을 긋습니다. 지력소관청. 이 동그라미 칩니다. 결정.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리로 잠깐 보시면 이래 놉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 거쳐. 여기서 등록을 했다는 말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맺다, 등록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거는 토지의 표시를 배운다, 소유자를 배운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자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는데 이게 평생 그대로 있느냐, 변할 수 있냐 이 말이거든. 사람도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개명할 수 뭐다? 있다. 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개 중에 한 개라도 변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토지 이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변했다면은 변경이라고 하든지 변동이라고 하면 좀 더 가깝는데 여기서는 변동 변경이라는 말을 안 하고 시작 이동 토지 이동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지적 시간에는 이 용어를 모르면 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은 요 6개 있죠. 중에 한 개가 변하는 걸 시작 토지 이동. 그러면 가장 쉽게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전 받침이죠. 받전자거든. 그러면 평생 지목이 전으로 있는 게 아니지. 여기에 고속도로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목이 도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목이 뭡니까? 돼. 이게 변한다. 이면 변하면. 그럼 변하면 만약에 전에서 집을 지었다면 뭐다? 돼. 이게 변했지. 그러면 지목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달라. 그러면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그러면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이 말이지. 그 지목 변경은 당연히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맞죠? 네. 그러면 분할 합병을 해주고 안 해주고 지목 변경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자, 그럼 정리합니다.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됐던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토지 이동.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신청은 당연히 소유자가 한다, 안 한다? 한다.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지적소관청. 자, 등록은 누구다? 국장. 신청은 소유자.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 안 해. 안 하면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낼 때는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23페이지의 표를 보세요. 직권에 의한 등록입니다. 제일 위에 둘째 줄에 봅니다. 경계좌표를 결정하려는 때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 밑에 칸으로 내려옵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을 죽었습니다. 조사. 한때는 토지이동 죽었습니다. 조사부.
한 칸 밑으로 내려오세요. 둘째 줄입니다. 조서를 작성하여 죽었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들여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려오세요. 맨 밑에 줄에 결정한 때는 이에 따라 죽었습니다. 지력 공부를 정리 요래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요리로 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적어 놓으면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부입니다. 조사부.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무선서 결의서 되죠. 그 다음에 지적 뭐를 한다? 정리 요래 됐어요. 요거를 조금 풀어 헤쳐보면 이래 봅시다. 하나의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을 다 해야 되는 돼요? 해. 그럼 등록을 한다? 이거는 누가 한다? 국장. 그럼 지목이 전이면 여기 뭐라 한다? 전. 맞죠? 네. 그럼 전인데 전에서 대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마다 있다. 요때 여기서 볼 때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때 수립하는 계획, 절차가 있거든, 절차. 그럼 이거 절차를 먼저 보고해 봅시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계획 수립.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계획 수립이 먼저 온다. 조사가 먼저 온다. 계획 수립. 그럼 조사를 했지. 끝나면 안 되죠. 문서로서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요? 남겨. 요게 시작. 조사부. 그 다음에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뭐다? 정리. 그럼 요리 보세요. 지목이 달라지는 걸 다 시작. 토지 이동. 그럼 달라졌다면은 요거 다 위에 거 다 생략해 드리면 달라졌다면은 서류를 작성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럼 여기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 하고 난 다음에 전에서 대로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치는 걸 시작. 지력 정리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 라인에서 시험은 요것밖에 시험에 안 내더라고. 안 내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표현해 보면은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의를 등록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럼 요거만 보세요. 요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요거 시작. 토지 이동. 그럼 시험에는 토지 이동하고 토지 이용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이 글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이용으로 고쳐서 답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럼 이동이다, 이용이다, 이동. 모를 때는 요 글자가 그대로 온다, 그대로 안 온다, 그대로 온다. 그것만 딱 조심하면 돼요. 이 밑에 절차는 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25페이지를 갑니다. 25페이지 가면은 제일 위에 등록 사항이 나오거든.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배우러 갑니다. 배우러 갈 때 여기에 자 보세요. 이거를 배우러 가거든. 그럴 때 요 소재 이쪽이죠. 소재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거든. 그러면 이게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요게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그럼 보세요. 이거를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소. 오케이? 네.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작. 소재. 행정법상 부를 때는 행정구역의 명칭이에요. 그럼 여기가 삼성동이다, 논현동이다. 이게 행정구역의 뭐라고 그런다? 명칭.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법을 배우니까 이거를 시작 소재. 그러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 고쳐야 되거든. 고치는 거 신청으로 고친다, 직권으로 고친다, 직권. 이거는 그냥 직권이라면 끝이라.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여기에 좌표가 있거든. 좌표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를 말합니다. 법에 언급이 없어. 그럼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시험에 법에 언급을 하는 것은 요 4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지번을 배우러 간다. 그럼 좀 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이래 나오죠.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00번지. 우리는 이제 100번지 일의 일지. 그런데 그때 요랍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작. 지번.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시작. 번지. 정확한 표현은 지번이라고 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번지 이래 말하지만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작. 지번.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뭐다? 번지. 요건 이제 배우러 가요. 그러면 아니 이런 것들도 배울 게 있냐 이래 놓는 거거든. 이게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왜 괴롭히느냐 이러면은 지번을 부여를 하거든. 부여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5천만 필지가 다른 말로 해봅시다. 여기 학생이 100명이라. 우리 학교에 가면은 학생이 30명이라. 30명은 1번부터 30번까지 있답다. 이제 그럼 사람마다 번호를 붙여놓지. 1, 2, 3, 4 맞죠? 네. 그럼 우리나라에 토지가 5천만 필지가 있다면 번호를 다 붙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 그 번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유번호라는 게 있을 수 있지. 그럼 이건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해 줄 수 있지. 맞죠? 네. 그 다음에 동마다 여러분들 그거잖아. 삼성동 100번지, 삼성동 101번지, 삼성동 102번지 이래 또 붙일 수 있답다. 있지. 우리는 후자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됐죠? 요게 지번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놓을 확률은 50%예요. 50%인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면 지번을 부여해 가거든. 부여해 갈 때 그림으로 그리면 시험에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시험에는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고 문자로 노는 거야. 문자. 그 문자는 암기를 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문제를 못 맞춰. 이거는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안 하면 문제를 못 맞춰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지적에서 설명하기가 가장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럼 책으로 가입시다. 자, 의의는 통과. 이번에 지번의 부여 이래 오죠. 이거는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동그라미 하면 1번에 지번은 자, 지적 소관청이 자르세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자르세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이래 나오죠. 자, 두 번째.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밑줄을 긋습니다. 임야, 대정, 임야도. 등록을 한 지번은 토지의 숫자 앞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3번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 막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막대기 표시는 죽었습니다. 의라고 읽는다. 그러면 요리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는 오지선다행이거든. 오지선다행이니까 지번을 시험에 내면 5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요 3개 중에 2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무조건. 오케이? 네. 그럼 처음에 해보면 이래 놨죠.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됐죠. 지번 부여 지역별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북서에서 뭐란 말이고 남동 이래냈죠.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이 글자를 고치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 소관청.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면 O 덱시다 X. 그럼 이리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키를 딱 잡을 때 요리로 오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동산은 하나거든. 장부는 2개지. 그럴 때 이 등기부는 법원에, 다시 합니다. 등기소에 했어요. 그럼 등기소는 어디 소속이냐? 법원 소속이라, 법원. 그럼 쉽게 표현해보면 이거는 사법부 소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죠. 대장과 도면이거든. 대장과 도면을 발급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시청, 구청.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시청과 구청 있죠. 이거는 행정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사법부에서 담당을 하고 이거는 행정부에서 담당을 해. 부처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부처가 똑같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거든. 그 다음에 아래에는 국무총리가 있거든. 아래에는 장관들이 있지.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그러면 장관 중에 지적의 담당자는 국장이 담당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 아래에는 시도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래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답다. 있죠. 그럼 이 아래에는 읍면동장이 있답다. 있죠. 요렇게 딱 되어진 거예요. 됐죠? 그럼 지적에서 답을 물을 때는 주체 이러면 이 4명 중에 1명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답은, 다시 합니다. 집어는 그러면 누가 부여하느냐? 누가 부여하느냐? 누가 부여한다? 시장군수, 구청장. 그런데 지적을 공부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요 용어를 쓰는 거라.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요게 시작.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시험에 요거를 쓴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아시겠죠? 네. 요거를 쓰는 게 아니고 요거 써도 돼요. 근데 요거를 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집어는 저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OX다. X. 그럼 이리 오세요. 요게 집은 부여 지역이 있죠. 그럼 요거는 동뭐다.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도시는 동마다, 시구부리는 리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논리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삼성동이 있다, 논현동이 있다,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요게 동리죠. 그럼 이걸 시군구이라면 OX다, X. 읍면이라면 OX다, X. 읍면 동리하면 뭐다? X. 시작. 동리. 되죠? 그러면 집어는 지력소관청이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OX다, X. 읍면 동리별로 부여한다. X. 읍면별로 부여한다. X. 동리별로 부여한다. O.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북서에서 남도. 요 글자만 안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삼성동이다. 동에 지번을 부여할 때 답은 이겁니다. 시작 1번이 어디가 되느냐. 1번이. 그러면 방향 표시를 먼저 하거든. 항상 위쪽이 무슨 쪽이다? 북쪽이. 그러면 여기가 뭐고? 남. 여기가 뭐다? 서. 여기가 뭐다? 도.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 1, 2, 3, 4, 5, 6, 7, 8, 9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몇 번입니까? 1번. 요게 북서쪽에 있다. 이 말. 북서쪽에서 시작을 했어. 갔다가 1이 나가잖아요. 그죠? 끝번호는 몇 번이다? 9번. 요게 시작 남동 이래 되는 거예요.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 쪽으로 꾸미는다. 됐죠? 자, 그러면 북서에서 남동은 O다, O. 북동에서 남서는 X. 남동에서 북서는 X. 그럼 이제 글자를 바꾸는 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키만 딱 잡으면 되죠. 네, 요리 오세요. 2번은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되죠.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하고. 그러면 이게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지번. 만약에 이게 100이 있죠. 그럼 요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고, 지번 앞에 아무것도 없지? 그럼 이거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그럼 여기 이릅니다. 지번 앞에 O, 뒤에 X, 끝에 X, 앞에 산이라면 O, 그 앞에 임이라면 O다, X. 제가 산, 임, 앞에, 뒤에, 끝에 이런 말을 쓰죠. 그냥 지어내서 쓰는 게 아니고 최근 20년 동안 시험에 지문으로 뜬 걸 지금 그걸 여러분들은 자꾸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 시험에 그렇게 출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죠? 자, 요거 지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100. 이걸 100-1 이라면 안 돼요. 오케이. 100 시작. 의 1. 100의 1. 그러면 요 앞에 들어가는 번호를 본번이라고 불러요. 뒤에 있는 요 번호 있죠. 이걸 뭐라 그런다? 보바. 그러면 주종이다, 주종아이다, 주종. 그럼 항상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럼 주는 몇 개다? 한 개. 종은 여러 개 둘 수 뭐다? 있다. 그러면 100의 뭐다? 1. 100의 뭐다? 2. 뭐다? 3. 이렇게 갈 수 있다. 통과됐어요. 그럼 그거는 글자만 딱 조심하. 이거는 이제 시험에 지문으로 띄우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게 이제 문제다 이 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이거든. 그래가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신규 등록 전환. 2번을 한 장을 넘기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번화. 시작. 합병. 시작. 지적 확정 청량. 그러면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제목을 보면은 그 밑에 소제목이 뭔지 종류가 뭔지 한번 보고 앞으로 가면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는 거라.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금방 신규 등록자는 생소합니다. 분할 났죠? 그럼 분할에 합병이 났죠? 분할하고 합병은 반대다 아니다? 반대. 그렇다 하고 하면은 접근하기가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자,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 처음에 이렇게 볼게요. 신규 등록입니다. 등록 전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예외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이에요. 예외 이렇게 나옵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에요. 본번 이렇게 됐죠. 그럼 예외가 적용이 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예요. 여러 필지. 여러분들 이거는 그림으로 놓으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림으로 놓는 게 아니라 문자로 놓는 거라. 그러면 책에 잠깐 줄 거 놓고 공부를 할게요. 자, 원칙으로 갑니다. 신규 등록 전에는 그 지번부일에게 밑줄을 긋습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예외입니다. 첫째 줄 끝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기억입니다.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그런 이제 되졌거든. 그럼 자, 이리로 오세요. 이걸 있잖아요. 시험에 낼 때, 아니, 그림으로 그리면 엄청 쉬워요. 자, 이래 봅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있어. 그럼 지번을 줍니다, 지번을. 그럼 여기 1, 100, 1000, 만이에요. 자, 요거 하나 다시 해놓고 갈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규 등록. 이거마다 등록 전환. 여기는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 이 말이에요. 그럼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거든. 이게 흔히 말하는 바다는 토지가 아니라, 그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니라,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다. 그럼 토지가 돼 있거든. 그럼 지번을 줘야 돼. 두 번째, 등록 전환이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 토지는 두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됐거든. 그럼 지번이 산 37일. 그렇죠? 그러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간다는 말의 가장 쉬운 예는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 그러면 산 있죠? 산을 허물어 버리고 택지 조성할 수 있다. 아파트 지을 수 있다. 고속도로 생길 수 있다. 그 개발을 한다면 개발.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산이었을 때는 정합니다. 임야대장의 등록 대상인데 허물어 버리고 택지를 조성했다 이러면은 흔히 토지대장의 등록 대상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가야 되거든. 가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몇 번이었어요? 산 37. 그럼 이 산자만 없애고 37번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 이미 토지대장에는 37번이 존재할 수마다 있다. A 학교 다닐 때 37번을 썼거든. B 학교로 전학을 갔어. 그럼 A 학교 썼던 37번을 그대로 씁니까? 세 번으로 부여받습니까? 세 번으로 부여받는. 그러면 이거는 두 개인데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 이 말입니다. 같아 이 말. 두 개인데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여기에 지번이 있죠. 그죠? 지번이 여러 개가 나오면 끝번호를 봐야 돼. 끝번호. 지번은 부여해가는 개념이거든.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어. 그럼 30번까지 있지. 맞죠? 한 명이 전화 왔어. 몇 번? 31.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번이 나오면 끝번호를 봐야 돼. 끝번호. 자, 끝번호가 몇 번이다? 그럼 이 안에 5000번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6000번? 있다. 전부 다 생략됐지. 그럼 이 안에 1001번은 있다, 없다? 없다. 끝번호를 딱 봐야 되죠. 몇 번이다? 그럼 이 안에 1001은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번을 새로 줘야지. 그럼 제가 아까 지번은 부여해가는 개념이거든. 끝번호가 몇 번이다? 만. 그러면 만 1이지. 그럴 때, 자, 조심합니다. 여기를 항상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이거를 기준으로 공부하면 이해가 어려워요. 이걸 볼게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어. 오케이? 네. 그러면 만 1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지. 그 말은 100번지 옆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있어야지. 100번지 옆에 만 1 하나가 뚝 떨어져서 왔다.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지. 아닙니다. 그럼 차선책 생각합니다. 이거 몇입니까? 100. 그러면 100의 1. 이해되겠죠? 자, 그럼 요걸 항상 기준으로 하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 1이 합리적이다. 100의 1이 합리적이다. 100의 1. 이걸 문자로 말한 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인접토지가 뭐다? 100. 본번이 뭐다? 100. 부번이니까 시작. 100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만일 있죠. 이걸 문자로 말한 게 이거다. 이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최종 본번은 몇 번이었다? 만. 다음 순번이니까 뭐다? 만 1.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100번지 옆에 만 1이 합리적이다. 100의 1이 합리적이다. 100의 1.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죠? 네. 자, 그런데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 그럼 여기 예외 일어났죠. 그러면 예외가 3개거든. 그럼 3개 중에 한 개라도 읽으면 이걸로 답을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 보세요. 요게 만입니다. 자, 여기서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이니까 최종 지번이 몇 번이다? 만.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번을 주죠. 이거 몇입니까? 만. 그러면 만 뭐다? 1.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식으로 만에 1을 줄 수 있냐 이 소리거든. 항상 공부할 때 부번은 본번을 줄 수 있었을 때 부번을 쓴다. 없었을 때 쓴다. 없어. 본번을 줄 수 없었을 때 부번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만 다음에 만 1.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만의 1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갑니다. 그러면 요거를 문자로 말한 게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그러면 만을 만 1로 하는 거를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이래는.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섬이라 섬. 그러면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 끝번호가 몇 번이었다? 만. 여기는 시작. 만 1. 통과. 요거는 한번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요.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좌측하고 그림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1, 100, 그 다음에 1000, 여기에 1000, 만, 이렇게 되어졌어요. 됐죠? 그럼 보세요. 좀 전에 요거는 몇 필지다? 한 필지. 그럼 이거는 이제는 만 필지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리 오세요. 신규 등록을 하죠.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매립하거든. 서산 간척지를 매립했어. 매립하면 매립지가 한두 필지다, 수만 필지다, 수만 여러 필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번을 새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요 식으로 한다면 여기가 몇입니까? 100. 그러면 100의 뭐다? 1. 100의 뭐다? 2. 100의 뭐다? 3. 100의 9998, 100의 9999, 100의 만 이래 되지. 되죠? 자, 그러면 100가 더 크다, 배꼽이 더 크다, 배꼽이 더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다. 그럼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끝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만이죠? 그러면 요게 만 뭐다? 1. 19,999 2만 이 말이에요. 그럼 공부할 때 이렇게 딱 보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 1은 합리적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나 100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됐어. 그래서 만 필지가 새로 생겼어. 그럼 만 1부터 2만까지 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시험에는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고 문자로 노는데, 문자로. 그러면 여기서 지번을 딱 물을 때 신규 등록 전환에 딱 물으면
지문 속에 요 세 개가 들어있는지 안 되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들어있으면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 안 들어있으면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자,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오더와이더 오. 자,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오더엑스다 X. 들어갔다면 이걸로 답하면 안 되지. 이걸로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안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식은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오엑스다 X.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로 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안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식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래서 이거를 요 세 개를 안 해오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부담스럽다 이 말입니다. 이해는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암기 몫은 여러분들이 몫인 거예요. 됐죠? 자, 한 장 넘기세요. 자, 분할로 갑니다. 둘째 줄에 원칙. 자, 봅니다. 본번에 자, 죽었습니다. 최종 부번 다음 순부부터 부번. 그래서 부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위에다가 본번이라고 쓰고 X로 가면 됩니다. X. 부번을 본번으로 고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외. 분할되는 필지의 주거사무실 등의 밑줄을 긋습니다. 건축물. 그렇다 해주세요. 자,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로 오세요. 여기는 있잖아요. 이제 이래 놓거든. 그 여기에 분할이 났어요. 이래 놓습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 예외. 그 원칙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이에요. 여기에는 건축물이다. 그럼 칠판을 다시 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시작.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그러면 이걸 본번으로 고치면 X다 이 말이에요. 뻔하다, 뻔하지 않다? 뻔하지. 그러면 답만 딱 합니다. 분할은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는 거는 새끼 친다, 새끼 안 친다? 새끼. 쭉쭉 늘어나잖아요. 그럼 본번을 준다, 부번을 준다? 부번. 칠판을 보세요. 여기가 100번지입니다. 그럼 이걸 100번지니까 필지가 한 개죠. 자, 이걸 두 개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필지가 두 개가 됐지. 그럼 지번이 두 개가 필요해. 그런데 옛날 거는 하나는 그대로 씁니다. 그럼 이거 뭐다? 100. 그러면 100의 뭐다? 1.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 이것도 늘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100의 뭐다? 2. 자, 보세요. 1 다음에 2가 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죠? 네. 이걸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본번은 몇 번이다? 100. 최종 부번은 몇 번이었다? 1. 다음 순번부터 부번이니까 뭐다? 2. 됐죠?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또 늘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100의 뭐다? 4. 그럼 이거를 문자로 합니다. 최종 부번은 몇 번이었다? 2. 다음 순번부터 부번이니까 뭐다? 4. 그러니까 1, 2, 3으로 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문자로 해야 됐다니까. 시작.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이게 100이거든. 그럼 이렇게 분할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를 100, 여기를 100의 뭐다? 1. 그런데 여기를 100으로 하고 여기를 100의 1로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의문이 갈 수 있죠. 이때는 아까 전에 북서. 우리나라는 서쪽이 우선이다, 동쪽이 우선이다, 다른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항상 좌측이 우선입니다. 좌측을 우선으로 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을 먼저 친다 이 말입니다. 조선시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영의정은 제끼고 좌의정이 계급이 높다, 우의정이 계급이 높다? 좌상이 계급이 높습니다. 간혹 어른들이 좌정하십시오 이 말은 상석에다가 앉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아하,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좌측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왼쪽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자책이 우선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여기가 100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리, 그게 모르게요. 그게 북서라, 북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리 오세요. 이게 100입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 그럼 이렇게 분할했어요. 그럼 아까 식으로 하면 여기가 몇이다? 100. 여기가 100의 뭐다? 1. 그러나 건축물이 있다면 사람들이 생활한다는 곳입니다. 그러면 항상 건축물이 있는 곳을 먼저 줍니다. 그럼 여기가 시작. 100. 100의 뭐다? 1.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를 한다? 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합병으로 갑니다. 원칙을 가세요. 원칙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밑줄을 긋습니다. 선순위 위에다가 최종순위 X, 최종순위 X. 한 번 하나 더 썼어요. 후순위 X, 후순위 X. 그 다음에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일 때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본번 중 선순위, 선순위 옆에다가 최종순위, 최종순위의 X, X. 네. 그 다음에 예외로 내려오세요.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에다가 줄 긋고 한 칸 밑에 합병 후에 지번으로 신청할 때 할 때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에 합병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원칙은 본번 중 선순위 지번입니다. 예외 건축물이. 자, 그럼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에 필지가 4필지예요. 그러면 1, 3, 5, 7, 1이요. 필지가 4개라면 지번이 4개입니다. 4개. 그런데 이 4개가 한 개로 합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한 개만 써야 돼요. 우리나라 장남이 우선이다, 차남이 우선이다, 장남. 그러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4개 중에 가장 앞번호를 쓴다. 이해하죠? 네. 자, 그럼 이리 오세요. 1에 됐다 이 말에. 그럼 이때는 부번이다, 부번 아니다, 부번. 항상 본번을 먼저 쓰고 본번이 없었을 때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합병 후에 지번은 몇 번이다? 3. 자,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 그러면 이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거다. 칠판을 봅니다. 분할의 건축물은 직권으로 주는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 안 해도, 오케이? 건축물이 있는 곳을 공무원이 그냥 알아서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합병은 뭐를 해야 준다? 신청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때 건축물이 있는 7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7번을 주는 거예요. 신청 안 하면 내나 그대로 3번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잠깐만 보세요. 분할은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는 거는 새끼치는 겁니다. 본번이다, 부번이다, 부번. 합병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한 개만 해야 됩니다. 그때는 본번을 쓴다, 부번을 쓴다, 본번. 앞번호 쓴다, 뒷번호 쓴다, 앞번호.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본번 중 선순. 그러면 요 옛날에 시험에 여러분들 보세요. 선순위를 최종 순위 이렇게 해가 글자를 고친. 얼른 보면 구별 안 됩니다. 최종 순위는 끝이다, 끝 아니다. 선순위는 앞이다, 앞이다. 완전 다른 글자입니다. 됐죠? 네. 자,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27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2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하고 반갈로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갈로 열고 2번하고 두 개를 묶었어요. 그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동그라미 4번입니다. 지력확정 청량 줄 껐어요. 자, 지력확정 청량 줄 껐고 한 칸 밑에 음영이 주에 색깔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 있죠? 그 화살표를 하세요. 화살표를 하세요. 도시개발 사업하고 화살표를 하세요. 그럼 제가 그거는 설명을 할게요. 조금 있다가. 왼쪽에는 도시개발사업 완료입니다. 완료. 한 칸 밑에는 도시개발사업 준공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사업계획도. 그 다음에 원칙으로 갑니다. 원칙.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각 지변에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죽었습니다. 종전의 지번. 과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밖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에 대해 그 지번과 자르세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걸쳐 있는 지번을 자 이제 줄 것입니다. 제외한 본번.
그러면 밑으로 갑니다.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자르세요. 자르고 앞에다가 지번수 부족. 지번수 부족. 그 말은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라는 말은 지번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다. 자, 기억입니다. 죽었습니다. 블록 단위.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분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 부여에게 죽었습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수모먼트 본번 되죠. 그 다음에 갈로 1구 2번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1 지번 부여에게 죽었습니다. 지번을 변경. 니은 죽었습니다. 2번 행정구역의 개편. 동그라미 3번 축척 변경. 시행지역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자 죽었습니다. 끝까지 줄 것이요. 지도각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여기 나오죠. 자, 이리로 오세요. 여기에서 이제 4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적 확정 청량이거든. 여러분들 요거를 요 말할 때 이란 말이야.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들어가면 답은 똑같습니다. 그 종류는 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갔다는 말은 개발이다, 개발 아니다? 개발. 개발은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 청량 이름을 시작. 지적 확정 청량. 그럼 도시개발 사업할 때 청량하죠. 그 이름을 시작. 지적 확정 청량. 이리로 오세요. 이름을 붙일 때 그냥 그 학자들이 마음대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을 해보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지적이 뭐예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소재, 지번, 지목은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면적, 경계, 좌표는 청량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든. 그럼 기존에 있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한다, 새로 안 정한다? 새로. 그럼 새로 정한다는 거는 면적을 새로 정하고 경계를 새로 정하고 그 새로 정한다는 게 토지의 표시를 청량을 통해서 확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이름을 시작. 지적 확정 청량. 이래 놓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법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됐어요.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여러분들 요 글자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이거는 몇 개? 두 개. 이 두 개. 그러면 이 두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이거는 몇 개? 한 개. 몇 개? 한 개. 그러면 요게 한 개다 이 말입니다. 한 개인데 여기도 지번을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입니다. 지번을 변경했죠. 변경했으니까 새로 부여해야 되는 돼요. 행정구역의 개편이죠. 경기도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번을 새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자, 이것도 지번을 새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새로 줄 때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이 방법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5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아 이 말. 그러니까 이것도 지번을 새로 줘. 새로 주는데 이거를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시험 문제 항상 이걸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됐죠? 네. 그럼 법에는 이렇게 놓습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도각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같이 간다, 같이 안 간다? 같이 간다. 그럼 이거를 갖고 항상 시험에 내더라고. 왜 그러냐 할 때, 여러분들 그 표만 잠깐 볼까요? 표의 원칙을 보세요. 지문이 너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그럼 시험에 못 내요. 그럼 예외를 보세요. 몇 줄입니까? 그 밑에 거. 위에 거, 다시.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 완료 찾았습니까? 그럼 위에 줄은, 위에 거는 5줄이고 밑에 줄은 4줄이잖아요. 줄이 9줄이나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시험에 못 내는 거예요.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밑에 칸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 준공전 있지? 줄이 몇 줄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한 번 낸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맨 밑에 오세요. 준용되는 경우 있죠? 그럼 그건 줄이 몇 줄입니까? 3줄. 3줄이죠? 오케이? 그럼 3줄인데 이 3개를 다 쓸 수도 있고 한 개만 쓸 수 있다, 없다?
그럼 답은 이기면 다 쓰면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확정 이래 가죠. 그럼 하나만 쓰면 지번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확정 이래 내도 돼야 안 돼요? 돼. 세 개를 다 써도 되고 한 개만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 개를 다 쓰면 세 줄이 나오죠. 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럼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 이래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래 낸다면 다음 보기에서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가 요 세 개를 보기 속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항상 시험은 이거를 갖고 내더라고. 오케이. 네. 그러면 보가리 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여기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종전 지번조. 종전 지번조 본번입니다. 예외이네. 이건 예외가 두 개라 두 개. 하나가 블록 단위라. 하나가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에요. 본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그 표를 보면은, 여러분들, 위 거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죠. 밑에 거는 준공되기 전이죠. 그럼 상식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야 지번을 부여한다. 완료되기 전에 부여한다. 완료되어야. 그런데 완료되기 전에도 부여할 수 있는 예외가 뭐다? 있다. 그럼 뭘 보고 하느냐? 시작. 사업계획도. 그럼 옛날에 기출문제 이래 놓은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무엇에 따라 부여하는가? 1모, 2모, 3모, 4모, 5 사업계획도.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이거는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이 그림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데 고도의 자, 얘는 이해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리라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거든. 이렇게 되어졌어. 자, 이렇게 되어졌거든. 자, 이렇게 봅시다. 번호를 부여합니다. 번호를 1, 2, 3, 4, 5, 6, 7. 요 7은 요게 전부 다 7번지다 이 말입니다. 그럼 8 뭐다? 9. 지금 여기는 본번밖에 없지. 부분을 하나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3의 1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지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인데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야.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면 강남구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고 일부만 들어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일부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요것만 이해해 봅시다. 요 7번은 아까 전에 요게 전부 다 7번이었지. 그러면 반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다는 말이지. 반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지. 요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한다, 새로 안 정한다? 새로. 바둑판처럼 새로 정하는 거예요. 바둑판처럼. 이렇게 새로 정한다. 그러면 지번도 새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자, 답을 딱 할게요.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쓴다. 옛날 번호 중에서 뭐만 쓴다? 본번.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보세요.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했거든. 그럼 지번을 새로 주죠.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부번은 사용을 안 한다 이 말. 옛날 번호 중에서 뭐만 쓴다? 본번.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자, 그럼 갑니다. 요거 몇 번이다? 1. 요거 몇 번이다? 2. 요거 몇 번이다? 4. 그런데 이 번호는 안 써요. 왜 안 쓰느냐면 요게 몇이 있다? 4. 요게 몇이 있다? 4. 그게 첫째 줄에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줄에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일어날 때, 보자. 종전의 지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하고 찾았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서 셋째 줄에 갑니다. 둘째 줄에 갑니다. 둘째 줄에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여기다 위에다가 3이라고 썼어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밖에 3의 1이라고 써요. 3의 1. 본번이 같은 지번일 때는 그 지번과 이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한 이래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럼 요리 오세요. 요 번호하고 본번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 번호는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종전의 지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하고 요거는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요거 몇 번입니까? 4. 그럼 요거는 5의 1이니까 본번이다, 부번이다? 부번. 부번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몇이다? 6. 자, 그럼 7번이죠. 반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지. 반은 안 들어갔지. 그럼 여기 몇 번이고? 7번. 여기도 몇 번? 7번. 그럼 여기다 7번을 써버리면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사용한다란다? 안 해. 그러면 몇 번이고? 8. 몇 번이고? 9. 이런. 그러면 결론은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쓰는데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하고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하고? 제외. 부번은 뭐다? 제외. 그래가 본번만 준다. 그림은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했어요. 됐죠? 그러면 이리 오세요. 옛날 번호를 주어 오다 보니까 지번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부족. 쉬운 거를 해볼까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번부터 본번. 최종 본번이 몇 번이었다? 9. 그럼 몇 다? 10, 11, 12. 됐다, 안 됐다? 되죠. 그 다음에 예외. 블록 단위입니다. 블록 단위. 블록 단위는 자 이랍니다.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보세요. 1번로, 2번로, 3번로, 1번로, 2번로, 3번로. 이해됩니다? 그럼 요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요래 한번 보세요. 1의 1, 1의 2, 1의 3, 2의 1, 2의 2, 2의 3입니다. 한 개의 블록 단위로 요 1이죠. 본번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이거는 부번이다, 부번 아니다? 부번. 말을 연결시킵니다.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뭐를 줬다? 부번.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뭐를 줬다? 부번. 오케이? 네. 그래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어요. 자,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여기 무난히 통과됐거든. 한 장만 넘겨볼게요. 자, 요걸 하고 쉬겠습니다. 제일 위에 가면 지번의 변경 있죠. 요거는 한 개만 딱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번도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시도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 자, 첫째 줄에 끝에 줄 것입니다.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뭐다? 성인. 왼쪽에 팁을 보세요. 왼쪽에 팁. 시도리사 대도시장의 성인상, 자, 번호를 붙입니다. 1. 지번 변경. 2. 축척 변경. 3. 지도공부 반출.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올해 시험은 그 3번을 갖고 시험에 냈어요. 여러분들 지도공부를 반출할 때는 시도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디와이더? O. 지도공부를 반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오덱사 X. 그래가 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한 문제 또 맞췄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맨 밑에 4번으로 오세요. 지번부여 방법입니다. 지번 변경을 줄 것이에요. 지번 변경. 옆으로 갑니다. 지번 부여 방식은. 자, 죽었습니다. 지도각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요리 오세요. 자, 어디 가버렸네요. 아, 여기 있네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번 변경. 자, 정답입니다.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디와이더? O. 지번을 변경할 때는 지도각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어디와이더? O.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자, 제일 위에 가면 이제 결번 대장이 나오거든. 그 여러분들 거기서 갈로 읽고 3번만 오세요. 자,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둘째 줄에 미음, 지번 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또 한자를 동그라미 칩니다. 결번. 생긴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죽었습니다. 결번대장. 여러분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학교가 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경기고등학교에 1학년 1반 5번이 전학을 갔어. 1학년 2반 10번이 전학을 갔어. 1학년 3반 15번이 전학을 갔어. 그러면 그 학교에는 몇 학년 몇 반 몇 번이 전학 가서 번호가 비어 있다는 장부는 작성이 돼야 된다. 안 된다? 돼.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가 저 보세요. 1, 3, 5, 7입니다. 내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합병 후에 지번은 몇 번이다? 1번. 그럼 이건 전부 다 없어지지. 뭐가 발생했다? 결번. 그럼 결번이 발생하면 장부를 작성해 놓는다. 시작. 결번대장. 왼쪽에 팁을 보세요. 결번대장은 O와 더 O. 지번대장은 X.
그 옛날에 시험에 지번대당 이래가 답을 만드는 거예요. 지번대당이 아니고 시작 결번대당. 그럼 칠판 오세요. 여러분들 결번은 결석입니다. 결석. 학교 오던 학생이 안 오는 게 결석이지. 맞죠? 그러면 있던 번호가 없어지는 게 결번이지. 맞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그럼 신규 등록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지. 등록 전에는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게 산 37입니다. 그럼 이게 토지대당으로 가면 이 번호는 없어지지. 맞죠? 그럼 토지대당에서는 세 번호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3만 없애고 37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아니, 이 번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분할.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합병은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이거 5개가 같은 거거든. 하나만 딱 알면 답 나오죠. 그럼 지력확정 청량을 하면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괜찮습니다. 전부 다 하지. 왜? 도시개발 사업하잖아요. 옛날 번호 중에서 뭐만 쓴다? 본번. 부번은 다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부번은 다 없어지잖아요. 본번만 쓰니까. 아까 여기 있죠. 5일 이런 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게 결번이 발생하는 거지. 맞다, 안 맞다? 맞아. 그럼 이 5개는 같으니까 한 번만 딱 하면 되잖아요.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쓰니까 부번은 없어진다. 부번이 없어진 게 결번이 발생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좀 쉬었다 가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 간다거나 할 때 일일적 일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일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일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